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연말 쇼핑 대목의 신호탄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평년보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을 연장해가며 연말 대목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남가주 곳곳에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 폐지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혜자 5명 가운데 1명은 갱신을 하지 않아 이미 자격을 상실해 추방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유세에서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전임 행정부들을 향해 부자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고 또다시 비판을 가했습니다. 국방부가 2020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 6,42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부의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비용 전액을 한국 측에 부담하라는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으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 교차로로 불리는 뉴욕 맨하탄의 타임스퀘어에서 광고전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오늘은 연말 쇼핑 시즌의 신호탄을 알리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온라인 쇼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백화점과 대형 매장들도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양쪽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딜을 선보이면서 고객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장만하면 좋은 물품에는 TV와 노트북 등이 손꼽혔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 전날인 27일 할리우드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 빅선데이의 본부. 추수감사절과 연말을 맞아 LA런 곳곳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비영리 단체 빅선데이 측은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연례 행사 땡스기빙 물품 나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거나 땡스기빙 연휴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빅선데이 측은 빵과 각종 통조림, 신선한 야채와 과자, 그리고 티셔츠 등의 땡스기빙 용품을 약 3천여 명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매해 가져왔습니다. Where we're filling over 3,000 bags full of food for grateful and hungry people all over Los Angeles. People have donated them, stores have donated them, companies have donated them. 이날 나눠준 물품들은 넷플릭스, CBS와 같은 대기업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주려는 이들의 기부로 마련됐으며 이날 행사에만 약 2천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석해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봉사자들은 추수감사절을 외로이 보내는 소외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연휴를 기꺼이 반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I know that there's a lot of people who don't have a family here, so we just are trying to help and make sure that that not only we have a good Thanksgiving, but all those other people also have a good Thanksgiving. I just thought it would be a fun way to spend Thanksgiving and help others. It's raining, so they're a little upset, but then they see me and they smile and laugh and want to take pictures, and so it's a good time.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이벤트에는 식료품 이외에도 빵과 음식, 따뜻한 커피와 함께 작은 콘서트, 칠면조 코스튬을 입은 봉사자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부스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됐습니다. 쏟아지는 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방문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남가주 곳곳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7일에는 헐리우드의 비영리 단체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추수감사절 식탁에 올릴 식료품 그리고 옷가지 등 구디백을 선사하는 행사가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연중 최대 폭의 할인이 실시돼 쇼핑객들이 최고의 딜을 찾을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TV와 노트북 등 전자제품과 가전제품들은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도어버스터 딜 등으로 곳곳에서 파격적인 할인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비자들이 애플 아이폰이나 맥, 아이패드 등의 품목에서 파격적인 할인폭을 기대했지만 워낙 시장 수요가 많은 탓에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큰 폭의 할인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T&T와 스프린트, T모빌은 구입 시 상당액의 기프트카드를 제공해 고객을 끌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에 집중됐던 파격적인 세일 풍경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의 연말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올해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전후로 장기 세일 패턴을 보이면서 이제는 꼭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더라도 연말에 비슷한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당수 주민들은 이미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본격적인 연말 쇼핑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소비자 과반수인 56%가 이미 크리스마스 쇼핑을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소매업체들의 장기 할인을 부추긴 것은 지난해 쇼핑 시즌 판매 부진 때문입니다. 대중국 관세로 인한 불안감 역시 장기 할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쇼핑의 부상도 전통적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갖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연휴 쇼핑을 분산시키면서 소매업체들은 시즌 내내 더 많은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쇼핑에 나선 주민들도 많고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주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쇼핑객들이 오프라인 쇼핑몰이 주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경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23년 모피 판매와 제조를 전면 금지하면서 조만간 가주에서 모피가 사라지게 됐지만 베버리 힐즈에서는 오늘 백화점이 지금부터라도 모피 판매를 중단하기를 촉구하는 동물 애호가들의 Fall Free Friday 시위가 열렸습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서류비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폐지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혜자 5명 가운데 1명은 갱신을 하지 않아 이미 자격을 상실해 추방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연구센터는 지난 7년간 다카 승인을 받은 82만 5,258명 가운데 21%에 해당하는 17만 2천여 명이 갱신을 하지 않고 더 이상 프로그램 수혜를 받지 않으면서 현재 약 65만 3천 명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매달 평균 3천 명가량이 다카 갱신을 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있다며 다카 갱신 수수료가 현 495달러에서 765달러로 오를 경우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경제력이 1년 전에 비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경제 성장은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지의 굳은 날씨 속에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LA 카운티는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 쉘터를 긴급히 오픈했습니다. 겨울철을 대비한 쉘터는 12월 1일부터 오픈 예정이었지만 추수감사절 연휴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시기를 앞당긴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다른 고소득국가와는 달리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과 자살, 알코올 관련 질병, 그리고 비만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재외유권자 투표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신청 등록이 일주일이 지났지만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총 213명의 재외유권자가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와 나소 카운티에서 가양 전자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뉴욕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일반 담배 맛을 제외한 민트와 멘솔 등 모든 종류의 가양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액상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애틀시의 가구당 평균 소득이 지난 10년 사이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6만 843달러였던 지난 2009년 시애틀시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2018년에는 9만 3,481달러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와이에서 산호백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우아이 섬과 마우이 섬, 오아후 섬 전체에 걸쳐 산호백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호백화는 해수 온도의 급격한 상승이나 수질 오염 등의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이어서 한국 내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0억 6,42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의 추산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비용 전액을 한국 측에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국방부 차관실이 2020 회계연도 국방수건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마련해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현황이 담긴 해외 비용 요약표에 주한미군의 경우 군 인건비 21억 400만 달러, 운영 유지비 22억 1,810만 달러, 가족주택비 1억 4,080만 달러, 특정 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 등 44억 6,420만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전날 기사에서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국 국방부 미군 주둔 비용 추산액은 각각 일본 57억 달러, 한국 45억 달러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45억 달러는 44억 6,420만 달러를 반올림한 숫자로 관측됩니다. 앞서 미국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가 26일 발간한 저서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저자에게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 1년에 45억 달러다, 얼마인지 알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하나의 숫자가 입력되면 그 숫자를 계속 언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등에 비춰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약 45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 숫자가 머리에 박힌 채 이를 토대로 50억 달러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 달러를 제시했고 미국 당국자들은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지난 14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18에서 19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3차 회의가 이틀째인 19일 미국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결렬된 가운데 한미는 내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4차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조율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유세에서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전임 행정부들을 향해 부자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계속할 수 없다는 신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겁니다. 한국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순조롭지 못한 가운데 방위비 증액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근처 선라이즈에서 열린 유세에서 내가 당선되기 전에 우리의 지도자들은 위대한 미국의 중산층을 그들의 망상적인 글로벌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한 돼지 저금통으로 썼다며 그것은 전 세계에 걸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들의 외국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제조업을 크게 훼손했다고 전임 대통령들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그들은 우리의 군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 여러분의 돈으로 복지 국가들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선 전략의 하나로 방위비 언급을 이어온 그동안의 행보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4차 회의를 다음 달 초 미국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에서 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는 미국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결렬된 바 있습니다. 미 조야 등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무역 합의 성과를 자랑하면서 한국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방금 일본과 합의를 마쳤다. 우리는 방금 한국과 합의를 마쳤다며 공정하고 좋은 합의로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합의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우리는 그저 여러분의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미국산이라는 아름다운 문구가 찍힌 보다 많은 제품으로 기결될 무역 합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으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 교차로로 불리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에서 광고전에 나섰습니다. 관광공사 뉴욕지사는 이번 달부터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타임스퀘어에서 시간당 6회, 하루 24시간 대형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고는 2021년 1월까지 총 1년 2개월간 이어질 예정이며 밀러 빌딩에 설치된 4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소녀시대 유나가 출연한 한국 관광 홍보 동영상 등을 방영합니다. 타임스퀘어는 관리연합에 따르면 관광객 등 하루 38만 명, 연간 1억 3,700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뉴욕지사는 오는 12월 31일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볼드롭 행사에서 광고 노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한국을 찾은 미국인 관광객은 78만 3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뉴욕지사는 최근 K-팝과 한식 등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로 연말까지 미국인 관광객 100만 명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뉴욕지사는 해외 관광객 송출 기준 세계 4위, 해외 관광 소비 기준 세계 2위인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의 한국 음식을 주제로 한 특집 프로그램도 유치했습니다. 넷플릭스 프로그램 제작팀은 12월 초에 방안의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내년 1분기에 방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지사는 또 올해 미국 내 14개 미국 도매 여행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15개 한국 방문 상품을 신규 개발했습니다. 이들 여행 상품 가운데 6개는 항공료를 제외한 하루 평균 지출 경비가 $1,000가 넘는 럭셔리 상품입니다. 뉴욕지사는 올해 300명에 가까운 럭셔리 상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가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